자, 4월 11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만 달러. 드디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두드렸는데 결국은 저항을 돌파를 하고 매물대까지 진입을 하고 여기도 저항 라인을 드디어 깨트려서 더 나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럼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거 저희 정혜원 방에서 나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비트코인 28,000달러 할 때. 자, 주봉상으로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골든 크로스의 형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랑선이 여기 50일 선을 돌파를 하는 이런 그림. 자, 주봉은 넓은 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다. 여기에서 데크 나오고 크게 하락을 했죠. 주봉으로 봤을 때 20일이 5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한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내용은 뒤에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1년 뒤에 비트코인은 이 가격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봉 캔들 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지금 보시면 웨이브 트렌드나 그리고 RS 같은 경우에도 주봉 캔들 상으로도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의 눌림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CVD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9시입니다.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여기 이 갈색 고래, 상승을 주도하는 가장 큰 고래죠. 이 갈색 고래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9시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놓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매도하고 바로 시장가로 끌고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화를 시키거든요. 자, 보시면 9시까지만 해도 여기 30K의 강한 저항, 매물 구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팔아주는 페이크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가로 끌고서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 자,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이전처럼 그냥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참여도가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세력이나 큰 고래들의 움직임만으로도 이 시세를 확 올리거나 확 내릴 수 있는, 무빙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시장, 고래들의 움직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참 힘든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막혀있던 매물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매물대를 갑자기 치워버리면서 파는 척 하다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를 뚫어버리는, 상승 유도를 시키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에 또 고래들의 움직임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갈색 고래가 시장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어제 매매는 저도 뚝배기 깨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저는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고, 솔직히 어제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롱 포지션 그냥 그대로 들고 가고는 싶었는데, 저희 방에 무 포지션인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롱 포지션 저는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미리 이제 익절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저도 조금 욕심을 냈어요. 중간중간에 올리면은 눌림을 찾아서 숏 포지션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조금씩 확보를 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뚝배기 저도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제 이제 비트코인 28,300달러 할 때였습니다. 1시간 분 기준으로 RSI나 WT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를 봤을 때도 한 번 더 슈팅 주면서 다시 고점 테스트나 혹은 그 이상도 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치고 밑으로 빠지다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치는 이런 형태, 한 번 더 고점 쳐버리는, 그리고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30K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드릴 건데 저는 이게 또 이제 선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긴 해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일단 차트상으로 아까 차트가 여기였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고점이지만 한 번 더 이걸 높이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는 이런 구간. 근데 저는 고점이라고 해도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30K 오늘 돌파를 할 줄은 몰랐고요. 저는 한 29K까지는 이제 고점 테스트를 다시 할 수 있다. 29.3 여기까지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짰어요. 한 번 더 슈팅 준다라고 해도 한 29K 이전 고점 다시 한번 치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높게 나와서 저도 이번에는 손실을 좀 봤습니다. 손실 본 거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말했던 것처럼 손실 봤다라는 건 저 손실 봤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손실을 봤고 우선은 자, 또 고래들이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래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는 말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번 주에 방향성이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디로 갈지 내리기 시작하면은 공포감에 한도 끝도 없이 움직일 거고 또 오르기 시작하면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고래들도 이런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자 보시면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만히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무빙들을 친다라는 거는 지금 주요 일정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죠. 내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예측을 한번 드려보면은 자, 우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은 시장 컨센서스는 5.2예요. 근데 클리블랜드에서 5.2%, 그리고 근원 소비자 지수 5.6,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도 5.6. 자, 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이 시장 예측치와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예측치가 지금 동일하죠. 시장 컨센서스와 예측치가 동일합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이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은 예측치가 실제로 좀 잘 맞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클리블랜드 예측치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보시면은 이전에 CPI가 전년 대비 6%였습니다. 이전의 발표가. 근데 지금 5.2%로 마이너스 0.8%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클리블랜드에서도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와 똑같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제 설명드리면서 기대감으로 이전부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선반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거는 저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일단은 시장은 뭐 저도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르면 좋아요. 전 비트코인 내리는 거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은 숏 포지션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 손실분은 이제 또 맨징을 다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는데 원유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신경을 써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 그냥 이것도 정의원방 내용인데 그냥 오늘은 공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금일 어제죠. 어제 영상에서 원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체크하라 했었는데 지금 일단 원유 가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가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3월 기간을 보시면 원유 가격이 초반에는 내리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원유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 3월에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나 PPI 3월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펙 회의가 언제 있었죠?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루에 감산을 했는데 실제로 원유 가격을 보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4월 달에는
지금 80달러, 배럴당 80달러로 이제 고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원유 가격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단은 이 오펙 회의가 있고 난 이때 급등을 했었죠. 이 부분은 4월에 있었기 때문에 3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와서 좋고 정말 32K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데 말했던 이 CPI 발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반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고래 차트 고래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 뭐 주봉상으로도 뭐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한 번은 눌림 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주봉도 너무 캔들이 높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과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1시간분 캔들도 이렇게 고점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날봉도 지금 과매수 구간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2K까지 만약에 진짜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있는 지표들도 날봉 기준도 한 여기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눌림이 올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범위를 조금 여러분들이 넓게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